우리는 도시 재생하면 제일 먼저 스페인 빌바오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빌바오의 도시 재생은 성공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빌바오의 도시 재생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한때 잘 살던 도시 빌바오가 철강 산업이 붕괴하면서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문화 관광 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서 로또로 인생 역전하듯이 도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잘 만든 공공미술 10개 안 부럽다는 말은 있습니다. 이 말처럼 정말 미술관 하나 때문에 도시의 팔자가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빌바오 성공 요인을 찾아보았습니다. 1980년대 초 스페인 빌바오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절망적인 도시가 됩니다. 첫째, 극심한 실업률 때문입니다. 주력 산업인 광산과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전체 실업률은 35%까지 됩니다. 둘째, 정치적인 불안 때문입니다. 바스크 지역이 자치 독립 선언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폭동과 테러로 인해서 매우 불안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셋째, 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1983년 대홍수까지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살 곳을 찾아 떠나게 되는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생깁니다. 빌바오시 정부는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고심을 하던 중 세계적인 마케팅의 전문가 필립 코틀로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빌바오가 살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에 필립 코틀로는 파리의 에펠탑을 예를 들면서 도시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처방을 합니다. 에펠탑을 보려고 사람들이 파리를 찾듯이 도시로 사람들이 오게끔 유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빌바오 도시 마케팅의 첫 번째 단추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 상품이 되면 사람들은 관광이라는 형식으로 그 도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되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바오 정부는 또 의심을 합니다. 죽어가는 도시에 미술관 하나만 있다고 관광객이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회의 끝에 도시 전체가 아름다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강을 살리자. 강을 살려야 도시가 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술관 부지 옆에 냄새나고 죽어가는 네르비온 강을 살리기 위해서 구겐하임 미술관 건설비의 6배에 달하는 8억 유로를 투자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700억 정도입니다. 그들은 강을 식수로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지하철, 다리, 트램, 문화시설, 그리고 주거, 상업 업무가 가능한 복합단지와 넓은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살고 있는 시민부터 살만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결정들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마치 신들이 두는 체스처럼 적재적소에 포석을 한 것입니다. 1997년 미술관을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도시의 모든 경제가 살아납니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10배 더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도 4,000개 이상 늘어나는 기적이 생깁니다. 글자 그대로 죽었던 도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구겐하임 효과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 말은 문화예술로 도시 재생을 노린다는 새로운 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동대문 DDP도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사례가 되었고 그나마 서울에도 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수나 결정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아이디어도 좋았지만 단번에 결정하고 추진하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원래 빌바오가 이렇게 멋진 행정을 하였던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가 망해가니까 방향을 못 잡고 헤매이다가 미국에 자문 요청을 했던 빌바오였습니다. 그랬던 빌바오 정부가 어떤 계기로 이런 스마트한 판단력과 추진력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이 이 영상에서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빌바오가 공동의 리더십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 정치인이나 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과 민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서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빌바오에는 크게 두 개의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바오리아 2000입니다. 이 두 개의 공동위원회는 각각의 다른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또 서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에서 30의 의미는 빌바오시 주변 30개 지역에서 모인 단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빌바오시 발전만 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30개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모험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2035년까지의 비전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그리고 빌바오리아 2000은 실행기구입니다. 이곳에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사천리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조직이 의견 일치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여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면 바로 주민 동의 과정 없어도 바로 통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결정 후 설득의 정책 수행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빌바오 도시 재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부와 주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민 100% 동의를 먼저 구하고 사업을 하려 했다면 지금의 빌바오는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빌바오 주민을 설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주민 동의 먼저 구하려다가 단체장 임기가 끝나버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이 겁나서 우선 쉬운 일만 추진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은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바오 같은 공동위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습니다. 물론 단체장이나 관료들의 의견도 충분히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그 관료와 민간 대표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정은 시민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위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체장마저도 그 결정에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지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책임을 모두가 각각 나누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미술과 도시를 연구하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